안녕하세요. 언더키저카의 실친다. 만수무강하셨습니까? 오늘 볼 것은 샤오미 블랙샤크가 아니라 블랙샤크의 샤크입니다. 사실 샤오미 자회사인데 샤오미의 앱들도 많이 들어가 있고 뭐 샤오미의 블랙샤크라고 해야 되나? 여하튼 공식적으로는 블랙샤크라는 회사의 샤크입니다. 보도록 할게요. 뭐 처음에 개봉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는 게이밍 폰이죠. 노치 같은 것도 없고요. 뒤쪽에 디자인도 누가 봐도 엄청나게 게이밍 하죠. 근데 사실 게이밍 폰의 디자인들은 다 이렇게 미래지향적이고 뭔가 좀 소위 말해서 빡세 보이는 디자인을 가지고 있지만 이렇게까지 디자인이 갈 필요는 없지 않나 싶어요. 제 취향에서는 조금 투머치. 뒤쪽에 보이는 요거는 LED 조명이고요. 뭐 알림이 온다든지 뭐 전화가 온다든지 할 때 반짝거리게 할 수 있는데 저는 전화기를 뒤집어 놓기보다는 그냥 앞을 보게는 편이어가지고 저는 볼 일이 없더라고요. 근데 이쪽이 도움이 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겠죠. 요즘 나오는 것처럼 RGB 되고 이러진 않아요. 이건 그냥 초록색으로만 반짝거립니다. 전면에 지문인식 센서가 요 위치에 있는 게 사실 저는 굉장히 편하다고 생각하는데 요즘은 18:9 비율의 디스플레이가 늘어나면서 많이 사라졌죠. 근데 사실 뭐 얘도 18:9 비율이지만 요 밑에 요만큼, 그래서 이제 여기 베젤이 있는 거죠. 사실 얘는 게이밍 컨트롤러가 여기 붙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위아래 그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베젤이 어느 정도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기는 해요. 이 얘기는 조금 이따가 더 하고요. 한 가지 의아한 거는 여기 백 멀티태스킹 버튼이 분명히 있거든요. 근데 이 버튼에 조명이 안 들어와요. 아예 없어요. 왜지? 이해는 안 되는데 여하튼 없습니다. 그리고 스냅드래곤 845를 50만 원 언저리에 만나보시는 놀라운 경험을 하시는 대신 방수방진 같은 건 당연히 없어요. 다음으로 볼 건 디스플레이인데 IPS가 들어가 있어요. 예이 좋아하는 분들 많이 계시죠. 근데 이것도 원 플러스 5T처럼 화면을 거꾸로 끼워 놓은 것 같다는 의심이 마구 드는 게 이렇게 스크롤 하다 보면은 이렇게 젤리처럼 이렇게 슬라임처럼 이러면서 좀 흐느적거리는 모양새를 보여줍니다. 이게 화면이 거꾸로 들어가 있어서 거꾸로 들고 이렇게 하면은 스크롤에 전혀 흐느적거림이 없는 모습을 볼 수 있죠. 왜 굳이 이렇게 했을까? 특히나 화면이 중요한 게이밍 폰에서 어차피 대부분은 가로로 잡고 쓸 거라고는 하지만 의아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. 더더욱 의아한 부분은 패널 자체는 상당히 괜찮기 때문이에요. DCI-P3 지원하고 색 재현력이나 여기 스크린 컬러에서 시네마 모드, 내추럴 모드, 아이케어 모드 이렇게 선택도 가능하고 꽤 괜찮은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? 성능 면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냅드래곤 845가 들어가 있죠. 6GB 램이나 8GB 램 그리고 스토리지도 충분하게 고르실 수 있어요. 참고로 확장은 안 됩니다. 뭐 스냅드래곤 845에 뭐 최적화도 당연히 잘 되어 있는 만큼 당연히 요런 거 앱 키고 끄고 요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속도에 불만이 없어요. 정말 불만 없어요. 너무 빨라가지고 멀티태스킹으로 이렇게 쇽쇽 넘기는 것도 아주 빠르게 되고요. 거기다가 이 안쪽에 방열 처리를 확실하게 해놔가지고 다른 스냅드래곤 845 기계들보다 게임을 할 때 온도가 더 낮다는 얘기도 있죠. 물론 그래도 3D 게임을 하면은 충분히 뜨거워지기는 해요. 방열 처리를 잘 해도 열이 나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. 게임 얘기를 더 하기 전에 소프트웨어를 잠깐 보면은 조이 UI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. 뭔가 샤오미 냄새가 마구마구 나기는 하는데 뭐 일단 근본적으로는 생긴 거가 게이밍스럽게 생겼죠. 이 초록색 인터페이스, 뭐 전화 앱들 같은 거 보면은 이런 식으로 굉장히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. 그리고 게이밍 스마트폰답게 여기 안티 어딕션이라는 게 있죠. 중독 방지 기능인데 한 번에 뭐 몇 시간 이상 하면은 혹은 하루에 몇 시간 이상 하면은 경고를 알려주고 뭐 건강 챙기는 팁들 같은 걸 알려주고 아예 이 부모 모드도 있어요. 청소년 모드도 있어가지고 이 제어를 조금 더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기능 등도 들어가 있고요. 이 왼쪽에 스위치도 있어요. 물리적으로 스위치를 ON 하면은 샤크 스페이스라는 걸로 넘어가요. 그래서 여기에 이제 게임 런처 같은 것들인데 배틀그라운드가 지금 딱 하나 깔려 있는데 여기서 원하는 게임들을 실행을 할 수 있고요. 이렇게 쓱 내리면은 CPU 얼마 쓴다, GPU 얼마나 쓴다, 게임패드 설정, 와이파이 그리고 전화 수신 거부, 나이트 모드, 이 블루라이트 필터, 키패드 요 버튼 작동 안 하게 하는 이런 것들 설정 등등을 볼 수 있어요. 그리고 이렇게 게임 모드로 들어와 있을 때는 버튼을 아무리 눌러도 특히 홈 버튼을 눌러도 밖으로 나가지 않아요. 이걸로 버튼을 딱 꺼줘야 밖으로 나간다는 점에서 게임하다가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는 윈도우 키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죠. 참고로 이건 공식 액세서리예요. 게임패드인데 3만 원 정도 합니다. 이걸 끼워서 쓰면 되는데 먼저 전화기에 동봉된 케이스를 끼우고 쓱 하고 끼워주면 됩니다. 컨트롤러가 있는데 이렇게 이 조이패드가 있고 트리거가 하나, 두 개 달려 있어요. 요것들은 위치 커스텀이 가능한데 빨개 벗고 있어서 미안. 근데 게임 시작 예를 들어서 여기서 게임패드 눌러가지고 요 트리거들이 어디를 누를지 설정을 할 수 있어요. 여기서 이렇게 조이패드가 움직이죠.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. 요거에 대한 평가가 좀 갈리는 것 같긴 해요. 요거를 동작이 조금 시원치 않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저는 이게
자진 납세하자면 게임을 많이 하는 편이 아니어가지고 요거는 사실 많이 써보지 않아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. 거기다 버튼을 이렇게 누르면 화면 녹화도 가능한데 이 기능이 꽤 출중해요. 여기 해상도 FHD, HD 혹은 더 낮게 설정 가능하고 영상 품질, 비트레이트에 프레임 레이트까지 다 설정할 수 있어요. 방향, 사운드 소스, 그래서 시스템 사운드나 마이크 돌려서 사용을 할 수 있고 버튼 누르는 것까지 화면에 표시할 수 있게 굉장히 다양한 옵션들이 제공돼요. 사실 모든 게 마음에 드는 건 아니고 이것저것 영어로 설정해 놓은 상태에서도 오타가 제법 보이는 데다가 누가 MIUI 기반 아니랄까봐 앱을 켰을 때 알림이 앱이 보내는 알림 아이콘이 아니라 그냥 앱 런처 아이콘이 떠버리는 등의 문제가 있기는 한데 전반적으로 뭐 큰 문제는 없었어요. 시스템이 약간 조금 메롱하긴 해요. 불안정하기는 한데 그거는 뭐 제가 구글 플레이 깔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고 여하튼 시스템은 이렇게 생겼어요. MIUI 4촌엔 사돈의 8촌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참고로 카메라는 뒤쪽에 듀얼 카메라로 이것도 대칭 디자인이잖아요. 이쪽에도 얘가 있고 이쪽에도 얘가 있고 꽤 균형은 잘 맞는데 이쁘지 않아서 그렇지. 여하튼 뒤쪽에 달려있는데 요거는 둘 다 f1.75예요. f1.75인데 사진이 이론적으로는 잘 나와야 되는데 아니 안 나오는 거 아니거든요. 그럭저럭 잘 나오거든요. 밝은데 어두운데 그럭저럭 잘 나오는데 사실 게이밍폰에서 이런 걸 따지고 싶진 않은데 기능이 있고 홍보를 하니까 얘기할게요. 인물 모드가 잘 나오는 편은 아니에요. 인물 모드 따는 거가 조금 부족하고요. 특히나 다른 샤오미 뭐 Mi8 같은 거랑 비교를 하면은 가격대가 오히려 그게 더 싸다는 걸 생각했을 때 하는 얘기입니다. 그러고 OIS가 안 들어가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숨을 조금 참는 연습을 하셔야 되고 전면 카메라도 f2.2로 어두워가지고 좀 흔들리는 편이고 솔직히 사진이 잘 나온다고는 못하겠어요. 기본적인 이 뷰티 모드 같은 설정이 있기는 한데 얘로 인물 모드가 안 돼요. 사실 이거는 소프트웨어로 처리가 가능한 부분이어가지고 싱글 카메라에 뭐 AI 그런 거 안 들어가 있는 애들도 대부분 되는데 왜 이거는 그게 안 돼 있을까요? 의아한 부분입니다. 여기에 게이밍 폰임에도 불구하고 3.5mm 이어폰 잭은 없어요. 아래에도 없고 위에도 당연히 없죠. 뭐 적외선 포트 같은 것도 없고 그래도 출력 자체는 나쁘지는 않고 더더욱 안심인 거는 스테레오 스피커가 있어요. 아래 하나 위에 리시버를 써서 하나 요거 소리가 생각보다 꽤 괜찮고요. 뭐 아주 스펙타클한 건 아닌데 이 정도 가격대에서 이 정도면은 그냥 괜찮다 싶을 정도 소리는 나요. 하지만 다른 샤오미 폰들과는 다르게 음장 효과를 비롯한 다른 다양한 옵션들이 없어가지고 그거는 조금 아쉽더라고요. 특히나 게이밍 폰이어가지고 음향이 중요하다는 걸 생각해 봤을 때 배터리는 4000mAh라는 용량빨이 있어서인지 꽤 가는 편이에요. 7시간 정도 화면 켜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충전은 아래쪽에 있는 USB Type-C 포트로 하는데 USB-C 포트로 하는데 얘는 퀵차지 3.0까지 지원하죠. 그래서 30분에 46%, 1시간에 80%, 1시간 40분 정도면 완충이 됩니다. 여기까지 말씀드렸으니 여느 때처럼 결론을 내드려야 되겠죠. 블랙샤크 샤크 사실 게이밍 스마트폰이죠. 근데 요거에 대해서 게이밍 스마트폰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특히 안드로이드에서는 이제 칩셋들이 다 비슷한 걸 쓰니까 더 존재의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근데 사실 뭐 소프트웨어나 디자인이나 그런 걸로 인해서 뭐 특출난 기능이라든가 뭐 게이밍 스마트폰이라는 컨셉 자체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. 근데 얘는 잘 모르겠어요. 화면의 프레임 레이트가 뭐 다른 폰처럼 120Hz, 90Hz 이렇게 지원해서 더 부드러운 것도 아니고 게이밍 폰이라고 하기에는 3.1 이어폰 잭이 없고 그건 레이저폰도 마찬가지지만 방열이 그렇게 잘 되냐면 딱히 그런 것 같지도 않고요. 그리고 디스플레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젤로 현상이 있어가지고 뭐 대부분 게임은 가로로 하겠지만 세로로 하는 게임도 분명히 존재를 하니까 그럴 때는 충분히 거슬릴 수 있겠다 싶고요. 이게 게이밍 폰으로서의 특장점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. 게임패드? 오케이 그거는 그럴 수 있는데 게임패드들은 요즘 괜찮은 것들이 워낙 많이 나와가지고 트리거도 더 많고 컨트롤러도 좌우로 다 있고 이거는 한쪽에만 붙잖아요. 그래서 이쪽 거는 저기를 버추얼 패드를 써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저는 솔직히 의문이 듭니다. 그거보다는 오히려 스냅드래곤 845가 들어간 꽤 준수한 성능의 사진도 그럭저럭 나오고 스피커도 괜찮은 그냥 멀티미디어 폰이라고 생각하면은 요거는 충분히 괜찮은 폰인 것 같아요. 근데 게이밍 폰으로서는 저는 뭐 합격점을 받기에는 아직 좀 부족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에요. 게이밍폰이라는 게 사실 아직 시작하는 장르다 보니까 아직 뭔가 좀 그 정립도 좀 덜 돼 있고 좀 그런 애매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여하튼 시작하는 기계로서 기계적인 완성도가 떨어진다거나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너무 박한 평가를 하고 싶진 않아요. 하지만 이걸 사면 게임이 엄청 편하고 잘 되고 내 티어가 올라갈 거라는 기대는 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일 뿐입니다. 여기까지고요. 혹시라도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저희 인스타그램, 페이스북, 트위터, 구글 플러스 그리고 네이버 TV에서 만나는 거 잊지 마세요. 이런 디자인이 어필이 된단 말이지? 신기하네.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.